지난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는 천지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산천인의 주역 해설, 산천인이 지은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면서 천지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천인은 방송 편의를 위해서 이 스마트폰에 주역 해설 전자책을 띄워놨습니다. 주역 뉴스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산천이 전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책은 종이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전자책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자책 서점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뷰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바로 이동하시면서도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는 PC로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의 장점은 목차 기능이 있어서 그 목차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콕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종이책은 아름다운 전자책보다는 글자체가 다양해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책의 장점은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편리하고, 그리고 목차 기능이 있어서 또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천이는 스마트폰에 주역 해설, 산천인의 저서인 주역 해설에서 12장, 제 12장을 보시면 천지비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이 천지비계의 괴명, 괴사, 효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천지비계라는데, 그렇다면 천지비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지비계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거는 그야말로 시간 종목계입니다. 누워서 딱 먹으면 언제지만 시간 종목계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역 변화의 지도를 보고서 그 변화를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정확하다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천인의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천지비의 계명이 뭔지 봅시다. 제 12장 천지비. 천은 하늘이요, 천은 하늘이요, 지는 땅이요, 비는 막히는 것이다. 천지비는 하늘 아래에 땅이 있는 것인데, 하늘 아래에 땅이 있는 것인데 막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하늘 아래에 땅이 있는데 막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만약 하늘 대신에 하늘을 상징하는 용을 불러와서 해석한다면, 이 하늘이 보면 하늘이 사시사철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것 중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뭐냐? 용이 변화를 아주 잘합니다. 용은 변화를 잘 부립니다. 그래서 하늘 대신에 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늘 대신에 하늘을 상징하는 용을 불러와서 해석을 하면, 천지비는 용이 땅 위에 있어서, 용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용이 땅 위에 있어서 막힌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럴듯하다. 용이 땅이 하늘을 보니까 용이 하늘 위에 있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이 이제 될 듯하죠. 용이 땅 위에서 하늘 막 날아다니면서 활기를 치고 다니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갇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 하늘에서 용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면 무섭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게 이렇게 이제 갇혀 살아야죠. 이게 하늘에는 용이 활개를 치고, 필자는, 천지비는 하늘 아래에 땅이 있는 것인데, 땅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서 무서워서 소통이 서로 막힌 거. 용이 활개를 치니까 아래 사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니다, 부. 그래서 부라고 넘어가라,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산천이 또 친절하게 또 예를 들었습니다. 천지비의 예를 들면,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장이고 아들은 사업에 재능이 없다면, 아버지는 아주 능력 있는 사장인데 아들이 재능이 없대요, 사업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벽이 생겨서, 그래서 벽이 생겼죠.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는 일마다 얼마나 허점투성이로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아버지를 늘 두려워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천지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항우는 문무를 겸비하여 무용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났는데, 항우의 부하들은 좋은 계책이 있어도 항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항우에게 핀잔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겠죠. 항우가 워낙 머리도 좋고 무용도 뛰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내가 이 좋은 게 내 딴에는 좋은 계층인데 올려봤자 괜히 이거 본전도 못 뽑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이 천지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항우와 부하간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위아래가 이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바람에 항우는 실력이나 재능이 자기보다 못한 유방에게 결국에는 천하의 패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 대통령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이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 독재를 휘두르면, 자기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과신하니까 이제 독재를 휘두르겠죠.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 내리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벽이 생겨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소통이 안 되겠죠. 이처럼 위가 활기를 쳐서 아래가 숨도 못 쉬고 소통이 막힌 것이 천지비이다. 예, 산천이 설명을 상당히 잘했네요. 이제 천지비계의 개명 해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천지비계의 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지비 개사 원문. 비지 비인이니 분리 군자정하니 대왕 소래니라. 비는 사람이 아니니, 비는 사람이 아니답니다. 사람이 아니면 무엇일까? 사람이 아니면 동물일까? 사람이 아니다. 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가? 하여튼 사람이 아니랍니다. 비는 사람이 아니니 군자의 고듬이 이롭지 못하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느니라.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개판이라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면 개판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개판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살 곳이 아니죠. 해설, 산천인 해설을 봅시다. 천지비계는 아래의 소승계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이고, 아래의 소승계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이고,
위의 소승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공계이다. 그렇죠. 위는 하늘이고 공계는 음양으로 본다면 음에 해당한다. 이게 음양으로 보면 이게 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역 64개를 지금 사상으로 보면 땅은 음에 해당합니다. 금계는 음양으로 보면 양에 해당한다. 그렇죠. 음양으로 보면 양에 해당합니다. 이 사상으로 분류하면 아래가 음이고 위가 양이면 소양, 이게 소양입니다. 소양에 해당한다. 소양은 계절로는 만물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가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천지비계는 음이 자라나는 가을에 해당하는 계이다. 그렇죠. 봄은 양기가 자라나는 계절이고 가을은 이제 안에서 이제 음기가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로 되죠. 천지비계를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이제 음양오행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위의 근계는 위의 근계 이거는 위의 근계는 강한 새 광한 새금 금새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가 김 이 삼천인의 성씨도 김입니다. 강한 새 그러면 약한 새도 있겠죠. 약한 새는 무엇일까요? 약한 새는 약한 새는 연못택 태계가 바로 약한 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천은 강한 새 아래의 공기는 부드러운 흙 부드러운 흙에 해당합니다. 부드러운 흙 그러면 강한 흙도 있겠죠. 강한 흙은 무엇일까요? 강한 흙은 바로 산을 의미하는 감개가 되겠습니다. 강한 흙, 부드러운 흙은 곤이고 강한 흙은 감개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제 음양오행으로 보면 토가 금을 생각하거든요. 흙은 새를 낳고 키우는 성질이 있는데, 그렇죠. 흙은 새를 낳고 키우는 성질이 있는데, 천지비교에서는 위에 있는 새, 그렇죠. 위에 있는 새가 세력이 강하고, 지금 아주 세력이 강합니다. 아래의 흙은 강한 새를 낳고, 인생하며 키우고 있다. 어머니처럼 이제 자식을 낳고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또 이제 비유를 하면, 용암이 땅 위에 넘쳐 흐르고 있는 듯하다. 천지비계는 양은 점점 쇠퇴하고, 그렇죠. 소양이 이제 음이 자라나는 계절이니까 음이 점점 자라나는 가을에 해당하는 계며, 만일 사람에게 양의 기운이 쇠퇴하고 음의 기운이 자라나면, 그렇죠. 사람도 이제 음의 기운이 자라나면 이제 늙어 죽는 것밖에 안 남았죠. 청춘 아주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제 양기가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장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성기를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음기가 자라서 이제 허리도 구부해지고 이제 늙어 죽을 일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결국에 성장하면 그 소멸한 일만 남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나쁜 일이 이제 또 계속 생기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이제
좋은 일만 계속 있었다면 이제는 나쁜 일만 계속 생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늙어 죽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늙어 죽는 것보다 자라나는 게 더 좋습니까? 기분이. 내가 28 청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지금 70대, 80대 돼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지금 서글프겠습니까? 지금 천지비기의 상황은 엄기가 자라는 가을입니다. 사람이 이제 쇠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엄의 기운이 자라나면 쇠망할 일만 남았으므로 군자의 고dom이 이롭지 못하다 하였다. 군자의 고dom이 왜 이롭지 못할까요? 세상이 말세가 되었는데 군자처럼 고dom을 유지한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비간처럼 배를 갈리우고 그런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dom을 유지하다가는. 그리고 천지비의 시기는 이와 같이 양이 점점 쇠퇴하고 엄이 점점 자라나므로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느니라. 그렇죠. 이제 양은 이제 큰 것이고 엄은 작은 것인데, 엄이 점점 자라나니까 이제 양은 가고 엄은 이제 오는 것이죠. 여기서 양을 큰 것에 엄을 작은 것에 비유하였다. 여기까지가 천지비교의 괴사 설명이었습니다.